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3 여러분의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조민기 멘토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유망업적 분석을 통한 종목 발굴과 더불어서 대가줄의 투자 비법, 그다음에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했었던 기업 탐방 소식까지 알짜배기 소식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박플러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난번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MVH 코리아라는 종목부터 일단 현재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오전장에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계속해가지고 4,000원 정도 구간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가상에서는 한 1.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이 연속이 되었다가요. 어느 정도 가격권에서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가지고 좀 아랫꼬리를 달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한다면 기대하는 목표 수익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4,300원 혹은 약간의 좀 가격적인 조정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로 유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흐름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후반부 들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지속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가격 조정보다는 종가 관리를 해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약간 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현재 주가의 어떤 위치를 보게 되면요. 여전히 바닥에서 한 계단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실리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한 5,000원권 이상까지도 단기간에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GNC 에너지인데요. 최근에 시장이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가격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지난번에 저점이었던 부분 구간대를 계속해가지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격적인 어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도 상승은 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급등을 했었던 종목군들, 그다음에 수급이 좀 붙어 있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후반부 들어서 급락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라던가 좀 지루하게 횡보하고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는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 안 나타났었는데 오히려 이제 오늘처럼 급등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라던가 이런 자금에 대한 순환들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좀 쉬었던 종목군들 쪽으로도 새롭게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 8,500원 정도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영역권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주 방송했었던 종목이었죠. SFA인데요. 오늘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한 단계 내려앉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업황이라던가 회사의 어떤 실적 성장이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가격들보다 조금 낮은 구간에 하락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세로 유입할 수 있는 구간대에 도달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 그 박스권을 한 번 돌파한 이후에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었던 박스권 상단부 지지 구간대까지 하락을 좀 보여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때는 20일 이평선이 살짝 건드리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21 이평선, 이평선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일 이평선을 깨트리다 보니까 손절을 하거나 혹은 위쪽에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겁을 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충분히 기업적인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을 좀 싼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유입할 수 있는 가격까지는 도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대가들의 투자 비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앞선 방송에서는 벤자민 그레이엄, 그다음에
필립 피셔, 그다음에 워렌 버핏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투자 방법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했었는데요. 윌리엄 오린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투자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트레이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매매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익을 기록했었던 대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주식을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의 이름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오늘 그 소개드릴 주식의 대가는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어떤 가치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매매를 통해서 매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높은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설적인 트레이더라고 이제 불리는 분인데요. 제시 리버모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짧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 매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에 주식이 이제 한번 상승 흐름을 타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를 이제 보였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손절매라는 원칙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과감 없기 손절을 인정을 하고 주식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떤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정립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면서 월가 최고의 수익률로 불리웠던 전설적인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매매를 통해서 돈을 많이도 벌기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권총으로 이제 자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삶의 마지막은 이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 시절에서 이제 그 주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매매를 익혔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그 공매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그 매매 형태를 보였던 사람인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어떤 시장이 또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내려앉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매도라던가 뭐 이런 그 파생적인 투자 전략을 또 잘 활용을 해가지고 부를 많이 수익률을 높였었던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공매도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주식을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8,000원까지 어떤 주가가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면 10,000원 정도에서 주식을 먼저 팔아놓는 것처럼 이제 매도를 해놨다가 그다음에 8,000원 정도가 되면 다시 주식을 사서 되갔거나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환매수를 시키면서 나머지 어떤 그 가격에 대한 차이를 이제 수익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건데 보통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기본적인 어떤 현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야지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에 공매도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이라던가 혹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매도 행위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싼 가격에서 비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이 됐을 때 이제 파는 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그 일반인들이 하는 어떤 주식에 대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뭐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상태 혹은 주식을 빌린 상태에서 매도를 먼저 실행을 했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면 오히려 주식을 되갚으면서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하겠지만 과거 불과 한 작년 말이라던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 공매도라던가 대차거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대차거래가 이제 얼만큼 쌓여져 있느냐 혹은 공매도가 이제 얼만큼 되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또 투자에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반대의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오히려 공매도했던 부분들이 이제 환매수가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역으로 이제 매수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흐름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뭐 조선주라던가 화학주, 뭐 건설업종 이런 종목군들이 지속적인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던가 시장이 워낙 이제 안 좋다 보니까 하락을 했다가 저점에서부터 대량 거래가 이제 실리면서 주가가 이제 급격한 어떤 반등 추세를 보여줄 때 공매도가 오히려 이제 환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단기적인 어떤 시세 탄력을 보여주는 경우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란 부분들도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라던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수가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하는 방법에서도 하나의 어떤 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주식이 하락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을 많이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약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시그널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본격적으로 제시 리버모어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에는 거래 시작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에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거나 혹은 상승이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시점에서 이제 거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주가가 하락을 한 다음에 저점에서 이제 주식을 사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을 빨리 좀 노리고 싶은 마음에 올라가는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이제 몸을 실으시거나 혹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도 항상 정확하고 명확한 타이밍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보더라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성이라던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은 일단은 좀 관망을 하면서 방향성을 좀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봤기 때문에 상승 추세냐 이 종목이 하락의 추세로 전환이 됐느냐 아니면 지속적인 어떤 하락의 패턴을 이어져 나가느냐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당연히 주가라는 건 확실하게 좀 올라서고 있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그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추세에 맞서지 말고 동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이라는 건 상승 추세든 하락의 추세든 방향성이 한번 정해지면 그 방향성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이제 상승하려고 하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라던가 새로운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추세의 방향이 어느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방향성에 맞는 매매 방법으로 이제 동참해가지고 가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그 매수를 잘 안 하시지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2만 원, 3만 원 했던 주식이 지금 보니까 8천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 그럼 이제 과거보다 주식이 싸니까 이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들보다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면 확실히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지 그래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여기가 저점이겠지 이렇게 예단해가지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던가 확실히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멈추고 상승 쪽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되었을 때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셔라라는 얘기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서는요. 한번 형성된 추세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을 구사하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번 추세가 형성이 되면 지속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거나 반대의 경우 하락이 진행되면 계속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하락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세가 한번 위쪽으로 올라탔으면 계속해가지고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지금 10,000원에서 12,3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으면 많이 올랐다. 그래서 20% 30%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고 이제 판을 팔고 다른 종목을 이제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시리버가 말하는 전략 자체는 20% 30%가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식을 더 늘려서 비중을 더 확대하라는 전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식의 매매 방법하고는 약간 좀 다른 방법이지만 사실상 이런 식의 매매 방법을 통해야지만 수익에 대한 극대화 전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확실히 그 종목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얘기하는 흔히 그 일반 투자자들이 불타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계속해가지고 물량을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하고는 좀 다른 것들이 정해진 가격과 어느 정도의 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없는 가격권에 있을 때 주식을 계속해가지고 매수를 하고요.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캔슬림 전략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신고가를 냈지만 그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매도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자리로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손실은 조금만 보고 수익은 이만큼 내야 사실은 이제 계좌가 크게 늘어나고 수익다운 수익을 좀 낼 수가 있을 텐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 사실 이거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손실을 짧게 내야 되는 사실은 주가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올라오겠지 기다리다 보면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수익이 얼마만큼 또 올라갈지도 모르고 또 올랐던 수익이 다시 이제 원점 혹은 그 이하권까지 내려올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강연회라던가 혹은 이제 무료 방송 같은 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한 2, 3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이 주식은 30%, 40%씩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반대로 한 5%, 10% 정도만 나면 수익에 목말라가지고 그 주식들을 팔고 나왔더니 나중에 이만큼 올랐다더라 하고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의 방법처럼 손실은 짧고 수익을 길게 내려면 본인의 어떤 인내심과 그다음에 감정의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명확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 분석 상황에 맞는 흐름들이 나타나야지만 이 주식이 지금 현재 구간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유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는 건 나중에 실질적인 어떤 그 매매가 진행됐었던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실을 짧게 가고 당연히 수익을 길게 갖고 가야 계좌상에 그다음에 동일한 시간이 지났을 때도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좀 통제를 하시면서 지금의 수익보다 혹은 확실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조금 견뎌 보시는 거죠. 근데 주식을 계속 해가지고 매일 어떤 그 거래가 진행되는 HTS를 바라보다 보면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죠. 그러니까 장중에도 주가가 이제 올랐다가 또 하락을 하기도 하고 마냥 올라갔던 주식이 또 이제 조정을 받아가지고 또 하락을 하기도 하고요. 또 떨어졌던 주식이 또 올라오면 이제부터 올라가는구나 또 기다렸더니 또 며칠 있다가 또 다시 이제 하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원칙적인 부분들을 지켜나가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일반인들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타기는 금물, 성과가 좋지 않다면 손절매로 위험을 회피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손절매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워 손실 보는 것을 두려워서 떨어지는 주식에 자꾸 주식을 비중을 많이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을 사는 이유는 주가가 올라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으로 주식을 사지만 나중에 이제 손실난 계좌를 들고 있다 보면 물타기 하다 보면 갑자기 처음에는 요만큼 있던 주식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이제 비중은 많아졌는데 그 주식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면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주식이 하락이 진행되는 종목에는 비중을 더 늘리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올라가는 주식 쪽에 비중을 더 실으셔야지만 실질적인 계좌 수익률을 계속해가지고 좋아지는 흐름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중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처음에 매수했을 때보다 단기적인 어떤 하락이 급격하게 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실패를 인정하고 손절매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3주 동안 걸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가치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현재 가격보다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한다면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하락 패턴 혹은 지속적인 하락의 흐름들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빨리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부분을 빨리 인정을 하고 다음 종목 혹은 다른 것들로 새로운 어떤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시간적인 기회비용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시니버모의 매매 전략을 5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정확한 시점에 거래를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내가 사서부터 수익을 발생하는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매 자체가 좀 편안하게 진행이 되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추세의 방향과 맞서지 말고 이제 동행하라고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자꾸 이제 올라가는 종목은 왠지 두렵고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떨어지는 종목, 그다음에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 쪽으로 이제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샀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진행되면서 그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빨리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한 번 형성된 추세,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정해졌으면 이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오히려 주식에 대한 비중을 더 주가는 올라왔지만 더욱더 늘리는 전략을 구사하셔야지만 실질적인 그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계좌의 수익률이 늘어나는 패턴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뭐 당연한 얘기겠죠.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이 났을 때는 빨리 수익을 확보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시기보다는 좀 길게 끌고 나가시면
하시면서 정말 수익에 대한 극대화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시장 상황에도 맞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물타기는 금물입니다.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해가지고 물타기하고 추가 매수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주식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아졌는데 주가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 대응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내가 한번 주식을 샀는데 좀 매수하는 타이밍 자체가 나빠가지고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종목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돼서 올라가는 흐름, 상승 추세로 전환됐을 때 비중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실질적인 매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제시 리버모의 매매 전략이 구사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정확한 거래 시점에서 거래를 시작하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걸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닛 테스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방송을 통해서 아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대박 플러스라던가 혹은 다른 방송에서도 유닛 테스트를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가 2,100원, 2,000원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에도 한 12,0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 500%에서 600%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수익률이 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 비중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계좌에서 차지하는 수익률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이 처음에는 낮은 비중이었다가 점진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기업에 대한 내용이 좋아지는 흐름이 되면 될수록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이제 갖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크게 보이는 이제 3가지 화살표가 있는데 그 자리가 저평가 국면에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박스권을 돌파하고 오히려 그 구간에서 주식을 더 비중을 늘려야 써야지만 실질적인 큰 추세가 나타났을 때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을 정말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을 화면에 보시면 이 자리가 지금 한 2,200원에서 2,500원 정도 구간대인데요. 주가가 계속해가지고 한 2,000원에서 2,200원 정도에 갇혀 있다가 그 구간대를 살짝 넘어가는 첫 번째 양봉이 이렇게 도달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중을 보유한 채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비중을 늘리면서 추가적인 비중을 확보하는 그러한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파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늘리는 첫 번째 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추세가 한번 정해졌으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맞서지 말고 이제 추세에 동행하라는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한 이후에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그 추세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상황에서 횡보를 하거나 혹은 다시 그 추세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식을 다시 한번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가격이 대략 한 2,500원 정도 아까 1차적인 추가 매수 구간대였다고 한다면 이 구간대는 한 2,800원 정도 구간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2,500원 정도에서 가격적으로 보면 10% 정도의 주가가 상승이 더 나왔지만 오히려 그 당시의 비중을 다시 차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비중을 더 확대해야지만 한쪽에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계속해가지고 이제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계좌가 빨리빨리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다 보면 어느 구간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도 나오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조정을 이겨내고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 그다음에 여기가 2,800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600원에서 4,000원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도 다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구간에서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늘려 나가는 모습 패턴을 이제 계속해가지고 진행하라는 얘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 수익을 차익 실현해가지고 현금 혹은 그 주식을 이제 매도하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실하게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주식을 비중을 늘리면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자리도 첫 번째는 이제 상단을 돌파를 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결과론적인 차트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자리가 여전히 그때에서도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 구간이었구나라는 판단을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뭐 손실을 보는 구간이 없었으니까 수익을 길게 갖고 가려면 당연히 기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분석이라던가 이 회사의 진정한 어떤 성장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3번 정도의 그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확대했었던 자리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여기가 2,200원, 여기가 2,500원, 그 다음에 2,800원, 2,500원, 2,800원, 여기가 3,000원 정도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를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 중간중간에 또 차익 실현을 병행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고점을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비중을 줄이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사실 비중이 얼마 남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 구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강해지는 시점까지는 계속해가지고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하셔야지만 추세가 확실히 나오고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할 때 중간중간 내가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는 비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식을 보유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해가지고 그걸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박스권 돌파를 하고 추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주식을 보유해 나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물타기를 했을 때 안 좋은 패턴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보이시는 건 서울 반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 반도체가 48,000원, 뭐 5만 원 정도 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관심 있게 보셨고, 그다음에 LED 업황이라던가 이런 기대감들이 많았던 주식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한번 실적이 좀 둔화가 되고 주가가 한번 아래쪽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급격한 하락 추세로서 전환되면서 급락이 나오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4만 원 정도 했던 주식이 14,000원, 15,000원대까지 하락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주가가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런 어디까지 주가가 하락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빨리 하락 추세에 있어서의 전환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손절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타기를 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요.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저점이니까 이제 올라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예측한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에 손실이 이제 커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중간중간 계속해가지고 저점처럼 보여지는 어떤 반복적인 패턴들이 만들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투매가 나오는 현상,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가격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야 의미 있는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러한 가격권에서 주식을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이는 이러한 가격권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내 계좌에 남아있는 서울반도체라는 주식은 수익으로 전환되기보다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애물단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이 저점을 깨고 어떤 하락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는 빨리 손절을 하시거나 현금화를 만들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서는 어디가 저점인지 판단하지 마시고 물타기를 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되겠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오늘 탐방을 다녀왔었던 종목군, 어떤 종목을 이러한 매매 방법에 좀 접목하면 괜찮을지 그 기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제 신리버모어의 어떤 투자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도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대구에 이제 소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멀리 있던 기업들만큼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셨다가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좀 짜면 이 종목과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수익률과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까 참고를 하시면서 방송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맥스로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맥스로텍은 대구에서 이제 공작 기계를 만드는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그 중에서도 엔진 룸과 관련된 엔진 부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고 있는데요. 맥스로텍은 이제 2012년 7월 달에 공모가 7,000원에 상장을 해서 지금 현재는 5,000원 정도의 5,000원 정도 주가에 조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공모한 이후에 주가 자체가 이제 아직까지는 낮은 국면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공작기계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용 부품을 만들거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처럼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 쪽에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무선 겐트리라고 하는 사업에 진출을 해서 사실상 전체적인 그 맥스로텍의 매출 자체는 이 겐트리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요. 겐트리 사업하면 아마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장에서 이제 로봇 팔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무거운 장비를 이렇게 옮겨 놓는 이송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위에 이제 바가 달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무거운 어떤 뭐 엔진이라던가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철판 뭐 이런 것들을 집어서 다른 쪽 공정 라인으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자동차 엔진 부품이 보이실 텐데, 이제 자동차 엔진 부품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문짝이라던가 본네트 뭐 이런 기초적인 어떤 그 부품들은 중소 기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달을 받고 그거를 이제 완성 부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립하는 공정까지는 하지만 자동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어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그 부분을 탑재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공작 기계를 만들었었던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완성차 업체에서 오히려 엔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엔진 쪽 부품들도 계속 이제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이 정상화궤도로 가다 보니까 작년하고 이제 작년보다 이 자동차 엔진과 관련된 매출 자체가 한 80%에서 10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사업의 영향들을 좀 살펴보면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내 쪽에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겐트리 시스템에서 분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자동차 핵심 부품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용 엔진, 그래서 엔진 블럭이라던가 엔진 실린더, 엔진과 관련된 실린더 헤드 이러한 부품들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 회사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PKM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로버트 팔처럼 생긴 이제 뭐 밀링머신이랑가 선반과 관련된 그런 장비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그런 철판을 깎고 이러면서 공작기계를 이제 만드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밀링머신이나 선반 같은 거는 이렇게 네모난 박스처럼 생겨가지고 거기다 이제 부품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제작이라던가 가공이 일어나가는 시스템인데 보통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3D 프린터와 비슷한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커다란 어떤 철제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위에 PKM이라고 하는 어떤 자동화 설비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제 깎고 그다음에 재단하고 절단하면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가공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개발은 완료됐고요. 새롭게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외국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신규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겐트리 로더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바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쭉 레일이 설치되어 있고요. 요게 달려있는 이제 로버트 팔을 통해서 자그마한 부품이라던가 큰 부품들을
다른 공정, 다른 라인 쪽으로 이제 움직여 놓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만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가 달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비들이 내려와서 여기다가 이제 물건을 실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 놓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겐트리 로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그 부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무겁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부품, 사람이 이렇게 옮기기 힘든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로봇을 통해 가지고 다른 쪽 공정 쪽으로 이제 옮겨 놓는 공정 자동화와 관련된 사업이 주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크게 보면 공장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 관련된 겐트리 로더에서 위 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들어가지고 이제 옆으로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물건을 옮겨 놓으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부품 내에서도 좀 작은 볼트나 너트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쪽 이제 공정 쪽으로 옮겨 놓거나 이렇게 이송하는 사업을 하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겐트리 로봇 분야에서 이제 업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뭐 국내 쪽에서는 뭐 현대차, 그다음에 쌍용차, 기아차 뭐 이런 쪽과 관련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현대위아라던가 뭐 두산인프라코어 밑에 보시면 뭐 일본의 도요타, 혼다 뭐 이런 회사들이 맥스로텍의 어떤 겐트리 로더와 관련해서 매출을 발생시켰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쪽에 대한 신공장 증설 이슈도 있고요. 또 멕시코라던가 중남미 쪽에서 새로운 또 공장에 대한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을 짓는 와중에서는 맥스로텍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로텍 같은 경우 해외 쪽에 진출하는 어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이제 현대위아 쪽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제품들을 이제 현대기아차 증설 공장 그 공장 부품들 쪽에 이제 납품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작년서부터 현대위아 쪽에 이미 수주가 어느 정도 좀 잔고가 발생을 하게끔 이제 매출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이제 매출로 잡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특히나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 시장에서 많이 이제 소외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회사 자체가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우리나라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내수라던가 수출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지만 회사의 어떤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는 모델로 바뀌는 반면에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고 있었던 그 겐트리 로더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엔진과 관련된 사업부가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업종이지만 실질적으로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장비와 관련된 사업이 주업에서 자동차 엔진 부품과 관련된 사업이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흐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따른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엔진 실린더라던가 엔진 블럭 같은 거는 완성차 업체에서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중소 업체한테 자동차 엔진과 관련된 사업을 맡겼다라는 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체라던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어떤 공장에 대한 어떤 증설이라던가 신축을 하거나 이럴 때만 이제 매출이 좀 좋았다가 또 그 투자라던가 설비 투자에 대한 분들이 감소하면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전환될 수가 있었지만 자동차 부품이라는 건 이제 자동차가 팔리면 자동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캐시카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하단부를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업형 모델로 이제 회사가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진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뭐 쌍용차에서 나온 새로운 어떤 자동차에서도 최근에 상당히 어떤 호평을 받고 있는 자동차 엔진 쪽에서도 이런 쪽이 이제 탑재가 돼서 이제 판매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매출에 대한 볼륨이 크게 성장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맥스로텍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하나의 단일 품목을 판매하다가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자동차 부품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난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이제 매출이 좋아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해서 내년까지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성장했던 실적이 꾸준하게 매출로서 잡힐 수 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이제 회사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사업 부문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PKM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장비입니다. 그래서 로봇 팔처럼 이렇게 생긴 밀링 머신 선반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그다음에 회전을 하면서 여기 보이는 공작물을 자동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모델링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공작물을 절삭하거나 절단해가지고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맥스로텍에서 개발한 이 PKM이라는 신사업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커다란 쇳덩이를 자동적으로 깎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이제 기계가 돌아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해외 쪽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새로운 장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2011년도, 2012년도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신규로 상장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한 400억 이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는 약간의 설비 투자, 그다음에 설비 투자라든가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작년도에 다시 이제 370억 정도로 매출액이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5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매출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과거처럼 이렇게 기복이 있는 흐름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떤 설비 투자에 대한 사이클에 따라서 매출액이 좋거나 수주가 많을 때는 실적이 좋아지고 또 수주가 없거나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하면 이제 실적이 이제 낮아지는 흐름으로 바뀌었었을 텐데 작년 이제 하반기서부터 그다음에 올해서부터는 자동차 엔진 부품, 그다음 자동차 관련된 부품 쪽 매출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존의 어떤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는 매출단이 약간 변동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이 기본적인 이제 매출을 유지하는 단계로서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안정적인 매출 흐름으로 점진적인 회사가 좀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영업단에서 이제 적자를 조금 기록을 했었다가 2011년도에는 한 400억, 500억 정도 됐을 때 영업이익이 한 71억 정도 나올 만큼 상당히 고부가 가치 사업을 영위했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이제 매출이 감소를 하고 회사가 조금 적자가 매출 자체나 그다음에 실적 자체가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가 작년도에 이제 턴 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실질적인 외형 성장의 흐름으로 변경되어 가는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설비 투자가 좀 확대가 되면서 공정자동화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실적이 회복되는 사이클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엔진과 관련된 부분들도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던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업체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에 공정 자동화와 관련된 부품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좀 기복이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엔진 부품 사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면서 실적에 대한 이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다, 2013년에 실적이 안 좋았다가 실적이 좋아지는 회복 국면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올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하는 형태로서 지금 변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뭐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올라오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상당히 좀 작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80억 정도의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그냥 가볍게 좀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어떤 맥스로텍의 기본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한 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로 환산을 해보면 한 6,2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한 5,000원이 조금 안 되는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목표 수익률이 한 24%에서 25%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좀 길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 또 내년이 좋아지는 성장의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목표 주가는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스로텍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시리버버의 투자 방법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추세 매매를 하고 주가가 오를 때마다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를 했었던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유닛 테스트처럼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매매 패턴을 정립하기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 사실은 과거에 2,100원 정도 했을 때 주가가 이제 시가총액이 한 250억 정도, 300억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근데 한 5배 정도, 6배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2,000억이 넘는 만큼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시가총액으로 좀 거듭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한 300억 정도가 안 되고 있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500억 이상 정도까지는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바닥 국면에서 서서히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 6편 200원 정도라고 한다면 한 요 정도 구간대가 될 텐데요. 이 정도 구간까지는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 더 늘려나가는 흐름들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앞서서 앞단에서 설명드렸던 제시리버버가 제시했었던 어떤 투자의 전략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5,000원 정도권이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박스권 상단부로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 오히려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이 넘어서게 되면 주가는 한 단계 이제 위쪽으로 올라설 수 있는 흐름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대략 한 4,000원 밑에서부터 한 5,000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는 구간대가 아니라 오히려 5,000원을 넘어서 5,200, 5,300원이 넘어갈 때 비중을 더 확대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도 무리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가격권이라고 한다면 저가 가격권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매수가는 한 4,9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6,2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한 4,4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차적인 전략과 뭐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매수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그 지난 방송에 설명했었던 종목에 대한 그 향후 전망, 그 다음에 이 주식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매매를 해 나가는 것이 유리할까, 이런 전략을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저녁 8시고요. 샘플러스 기업 탐방 조민규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맥스로텍뿐만 아니라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중기적인 전략,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의 어떤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관심 있게 봤었던 기업 혹은 이러한 기업은 내가 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샘플러스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대가들의 투자 비법, 제시리버버, 그 다음에 기업 탐방을 통한 발로 뛰는 주식 투자, 맥스로텍까지 설명드렸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